청주시가 마감한 구룡공원 민간개발 사업자 공모에 1구역에 한 곳만 제안서를 냈습니다. 민간개발 방침을 두고 주민 반발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과 사고는 계속됐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감에 주택 구매보다는 전세 선호가 이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도시공원 민간개발 방침을 두고 주민 반발이 극심한 가운데 오늘 청주 구룡공원 사업자 공모가 마감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1구역에 한 곳만 제안서를 냈고 애초 의향서를 낸 나머지 업체들 모두 실제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김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성화동 구룡공원 민간개발 사업자 공모 결과 44만여 제곱미터 1구역에 한 개 컨소시엄만 제안서를 냈습니다. 제안한 비공원 시설 면적 비율은 19.4%, 공원 시설은 80.6%입니다. 1구역의 2배 규모인 91만여 제곱미터 2구역은 의향서를 낸 4곳 모두 제안서 제출을 포기했습니다. 의향서를 내지 않은 LH를 포함해 대형 건설사들까지 청주시가 사업 의사를 타진했지만 극심한 주민 반발과 이에 따른 사업 지연 부담 등을 이유로 결국 대부분 실제 참여를 포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1구역은 제안서를 낸 한 곳의 자격 요건 검토 등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가 곧바로 진행되고 사업자 지정이 유력합니다. 2구역의 경우 청주시는 일몰제 적용을 피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공모가 아닌 선착순으로 사업자를 지정하는 제안 방식으로 재공고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주민 환경권을 상징하는 구룡공원을 온전히 지켜달라며 온종일 민간개발 반대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곳을 먼저 보존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이제 그것이 구룡산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청주시는 구룡공원 민간개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따른 주민 반발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부동산 위기론의 실체를 규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KBS 충북뉴스의 연속 기획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지난 10년간 충북 부동산의 전세와 월세 실거래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전세 시장은 대체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명구 기자입니다. 2000년 입주한 98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소형 평형 위주로 신혼 부부나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계속되면서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매매가랑 전세가랑 같이 가고 오히려 전세가가 더 높기도 해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충북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부터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지난 8년간 48% 이상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세가의 대세 상승과 아파트 매매가 하락으로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은 88%까지 올랐고 일부 단지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의 전세가는 지난 8년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3.3제곱미터당 평균 전세가는 단독 다가구가 360만 원, 연립 다세대는 400만 원, 오피스텔은 734만 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매매가 하락이 우려되는 지역들은 사람들이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 구매를 꺼리고 전세 선호에서 비롯된 전세가 상승세, 불안한 부동산 경기 전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명구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유통과 방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사육 규모 50제곱미터 이상 가금류 농가의 경우 농장 주 출입구와 축사 입구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통시장이나 가든형 식당에 가금류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는 담당 시군에 사전 등록한 뒤 AI 정기 검사와 방역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체의 오염물질 배출 측정을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한 측정 대행업체 7곳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충청북도의 한 측정 대행업체는 배출물질 오염도를 측정하지 않고 측정한 것처럼 기록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3,000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적발됐고, 또 다른 업체는 검사 기한이 지난 장비로 측정하다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관리 감독기관인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을 요구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2달 동안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예고 때문인지 평소보다 적발 인원이 줄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상습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넉 달 전 음주운전 단속에서 가까스로 처벌을 면했던 남성. 아슬아슬하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단속 기준 수치가 낮아지면서 앞으론 꼼짝없이 면허가 정지됩니다. 지난해 말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데 이어 최근 단속 기준까지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최근 5달 동안 충북에서 난 음주운전 사고와 사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 줄었고 적발된 인원도 크게 줄었습니다. 문제는 술을 마시고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지난달 옥천에선 이미 3차례나 적발된 적이 있는 50대가 또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됐고, 영동에서도 10번 가까이 적발된 음주운전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심지어 단속 기준이 강화된 첫날에도 상습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절반가량은 이미 처음이 아닐 정도로 상습적인데, 이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는 심각한 수준일 때나 사법당국이 명령하는 보호관찰 또는 관련 교육이 전부입니다. 일정 수준 이하가 나와야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이제 검토 중에 있거든요. 음주 클리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습적으로 마시는 술 습관을 줄이도록 하는 노력이 많이 따라야 됩니다. 마약보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독 수준의 음주운전에 대한 재발 방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첫날인 어제에도 음주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옥천군 안내면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6%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던 57살 지모 씨가 자전거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비슷한 시각 청주시 내덕동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1% 상태로 차를 몰던 44살 김모 씨가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붙잡혀 입건됐습니다. 한편 어젯밤 9시부터 3시간 동안 충북 60곳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모두 9명이 적발됐습니다. 충북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충북교육청과 충청북도의 TF팀이 오늘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양측 간 시각차가 여전히 크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 합의를 위한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다만 상시 협의할 수 있는 공동협의기구는 구성될 전망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충청북도가 제시한 안은 모두 3가지입니다. 먼저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사립고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전제는 여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 전까지 충북으로 이전한 기관이나 기업의 자녀가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충북 지역의 학교로 정원에 입학이나 입학 전 전학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또 5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현 인구 기준이 아닌 학교 수요 예측을 반영해서 유, 초, 중, 고등학교를 조기에 추가 배치하라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의 교육 개선 의지가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충청북도가 이제 제안한 내용 중에 조금 당장에 저희들이 이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기로 했고요. 충북교육청은 또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 등을 위해
복합 문화공간 등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지원과 장학사업의 변화를 요청했고 충청북도는 실무적인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건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또 근거 법령이라든가 그런 등등에 대해서 좀 저희도 실무적인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이런 가운데 두 기관은 양측 동수로 20명 내외의 지역 미래 인재 육성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단지 구성은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제반 여건이 성숙된 이후로 미뤘습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청주시 오창읍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오늘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집회를 열고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 추진업체의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주민과 오창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소각장 추진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살포된 자금의 출처와 사업 추진 과정의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청주지검은 대책위가 제출한 진정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늘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찾아 보상 대책을 요구하면서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수공에 충주댐 피해 보상과 대책을 요구했지만 수공 측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고 사장 면담 요청도 무시했다면서 충주댐 건설과 제2단계 광역 상수도 확장으로 인한 피해 보상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주시 방서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생 집단 장염 증세는 노로바이러스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장염 증상을 보인 원생 11명과 조리 종사자 2명의 가건물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5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11일부터 원생 11명이 집단 장염 증세를 보이자 보건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어제 괴산 달천강에서 순환훈련에 참여했다 숨진 소방대원이 구명정 추진장치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괴산경찰서는 어제 훈련 지휘팀장과 구명정을 조작한 대원을 조사하고 추진장치에 대한 정밀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